사실 9월 24일에 특근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 영업신고제 이후, 그 이후에 우리 시장과 흐름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네. 제가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4, 5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특근법이죠. 그때 개정된 것이 특근법인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9월 24일까지 하도록 해서 ISMS 인증을 득한 그 42곳이 VASP, 즉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신고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1차 구조조정이 끝난 그런 상태가 된 건데요. 네. 42개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빅4라 그러죠. 뭐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코빗. 요거 네 곳만 이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25개는 원화 거래를 빼고 코인 거래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업체 13개 업체는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아니면 보관 수탁업자 이렇게 해서 총 42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중에서 신고를 제출하지 못한 37개의 업체는 결국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2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다음 어떤 규제안을 놓고 과세를 놓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행된 특근법에 대해서 이 특별하게 어떤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 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가는 방향, 뭐 어떤 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정책을 어떻게 했든지 일단은 가는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근법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근법 시행 이후에 그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좀 늦었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써 네. 투자 환경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안정화되고 산업에서 어떠한 그 어떻게 영업을 하고 사업을 네. 할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는 설정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이제 질서 있게 편입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인데요. 특근법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시행을 하면서 47개 업체가 그러니까 47% 정도가 네. 이제 그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영업을 종료하거나 폐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비율을 본다면 저는 사실 그 좀 많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네. 신고제라고 하면 요건에 맞추어서 접수만 하면 수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허가 요건 조항에 딱딱딱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 빗썸 같은 경우는 보류됐다라는 지금 뉴스가 있어서 네. 투자자들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 신문 보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신고의 요건은 ISMS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네.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행으로부터 은행 연동 계좌를 받으면 또 원화 거래가 가능한 그런 게 조건인데 그거 이외의 조건들 뭐 대주주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인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요건에 맞추어서 접수만 하면 수리되는 절차가 이제 신고제인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의 업체가 폐업했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종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빅마켓 우리가 이제 마켓에서 빅4라고 하는 그런 쪽에 또 이제 특근법 이후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지난 그 25개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원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9월 24일 통계를 보니까요. 그 24개 거래소 예치금 9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그 1,09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행 이후에 10월 20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지났죠. 10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409억 원으로 63%가 격감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집중화되어 있는 지표가 업비트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수가 470만이거든요. 근데 9월 25일
기준 이용자 수가 845만 명으로 37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78.7%가 증가한 것이죠. 와. 대한민국 인구 16%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게요. 뜻인데요. 네, 6명 중에 1명이 업비트를 사용하는 건데 6명이라면 노령 인구 뭐 한 명 그쵸. 남녀노소 빼주고 다 포함해서. 미성년자 뭐 네. 15세가 이제 경제 활동 인구긴 하지만 사실 뭐 18세 정도까지 미성년자 빼주면 6명이면 한 3명 가까이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명 중에서 1명 내지 1.5명 정도가 업비트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네. 특급법 이후에 이 사업이 독점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도 또한 아주 심각한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39조 원에 달하는 그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 점유율이 거진 80%를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심각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금년도 10월 달이었죠.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